순혈 및 호국 영령, 태극기 애국 열사들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다음으로 자유민주주의 대통령, 세 분 대통령께 대한 예는 서청대로 오늘 직접 찾아뵈서 거기서 정식으로 인사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고 연사분들 무대 밑에서 대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매를 이걸로 하는 걸로 다시 바꾸겠습니다. 잠시 죄송합니다.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식순 진행차 잠깐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무대의 중앙을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 대한민국을 건국하셨던 국부 이승만 대통령, 방공 그리고 부국 한 나라를 만들고자 열심히 끝까지 최선을 다하신 부국 강병 박정희 대통령, 그리고 자유통일을 추구하시려 공산주의 세력과 끝까지 싸우신 자유통일 박근혜 대통령, 세 분 대통령께 대해 예를 갖추겠습니다. 일동 차렷! 대통령님들께 대하여 경례! 충성! 이것으로 사전 예식을 모두 마치고 88차 태극기 집회 공식 시작을 여러분께 알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편하게, 그늘에서 오늘 날씨가 햇빛이 많이 무덥습니다. 자리에 편하게 앉아서 88차 태극기 집회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사회자 한근영, 진순정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서울역을 가득 메워주신 우리 애국 동지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날씨가 지난주에는 추웠는데 올해는 갑자기 더워서 많이 좀 당황스러우시겠지만 대통령님 우리 만나러 가는 그 날에 따뜻한 햇살이 우리를 떼어주는 것 같아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분, 2년 전 2016년 11월을 기억하십니까? 그 촛불 난동, 언론 선동의 그 매섭던 칼날, 매섭던 그 시기를 기억하십니까? 그로부터 정확히 지금 2018년 11월이 왔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딘가에선 누군가는 그럽니다. 박근혜 대통령 얘기는 좀 그만하자고. 박근혜 대통령이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위기니까 저 주사파 정권 끌어내리고 대한민국만 구하자고 그럽니다. 제가 그 사람들께 한마디 묻고 싶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구하지 않고 자유민주주의를 구하는, 대한민국을 구하는 길이 그 어디 있단 말입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딘가에서도 박근혜 대통령님을 내려놓고 태극기를 들어놓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대한애국당과 천만의 무죄석방본부는 절대 박근혜 대통령님을 내려놓는 일이 없을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님이 2017년 3월 31일 불법 구금되시고 오늘로 582일 그리고 583일째 되는 날입니다.
88차 대기 집회 서막을 여러분께 알리며 그 개회사를 천만리 무자석방본부 공동대표이시자 전 기무사령관 안보 전문가시죠 허평한 장군님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멋지십니다. 존경하는 동지 여러분, 사랑하는 애국당 동지 여러분, 날씨 죽이셨죠? 정말 날씨 죽이줍니다. 하늘은 우리 편입니다. 오늘 먼저 반가운 소식부터 내가 전하겠습니다. 우리 태극기 집회가 시작되자마자 우리와 함께 정말 올바른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들은 그러다가 지난 3월 1일 날 세월호 천막 옆에 있는 북한 김일성 주체 사상탑 횃불을 상징하는 그 횃불탑을 제거시키면서 그 죄를 물어서 감옥소 갔다가 돌아온 우리 SNS 안중규 대표를 소개하겠습니다. 안중규 대표 올라와요. 올라와. 고생했어요. 고생했어요. 여러분 큰 함성으로 맞아주십시오. 여러분, 정말 안중규 대표야말로 우리 자유 대한민국 입장에서 보면은 훈장을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자유 대한민국 법에서 이 안중규 대표의 정의롭고 어려운 그런 행동에 대해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6개월 3년 이렇게 해서 오늘 훈련은 나왔습니다만은 비통합니다. 우리 안중규 대표를 위해서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합니다. 고생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태극기를 들고 박근혜 대통령님의 탄핵이 부당하다고 글을 쓰고 연설한 게 어지러서 만 2년입니다. 제가 2016년 11월 1일부터 하야하라는 목소리가 나올 때부터 그 부당성을 지적하고 글을 써서 오늘까지 왔습니다. 여기는 저보다 먼저 10월 중순부터 서울역에서 본 동지들도 많이 계시죠? 그런데 우리 억울한 박근혜 대통령님은 아직 나오지 못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문재인 씨가 국회에서 연설하는 걸 보면서 피가 거꾸로 솟았어요. 포용국가, 포용국가.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당신이 포용국가를 말할 자격이 있느냐는 겁니다. 없습니다. 대한민국을 건국한 이승만 대통령님을 부정하고 오늘날 풍요로운 건대국가의 기틀을 닦으신 박정희 대통령을 부정하시고 이 자유 대한민국을 정체성을 바로잡고 자유통일을 이루려고 했던 박근혜 대통령님과 당시 강요들 다 감옥에 넣어놓고 우리의 주적인 김정은 집단을 끌어안으면서 무슨 포용을 오늘 자격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사실 연설을 문재인 씨 당신이 포용국가를 정말 말하려고 하면 박근혜 대통령님을 비롯한 그 강요들과 우리 안중규 대표를 바로 석방시키라고 내가 연설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 안중규 대표는 그 기운이 나왔던지 어디 나왔어요. 너무나 반가웠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일어나는 이 군사 조치들을 보면서 여러분 불안하시죠? 9.19 합의에 의해서 뭐 바다 좀 내주고 지뢰 좀 제거하고 지피 몇 개 철수하고 전방에 방벽 좀 하면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보다 더 문제가 심각한 것은 국방개혁 2020이라고 하는 것을 꺼내가지고 지금 국군의 계획을 하면서 부대 수와 병력 수를 줄이는 계획을 착착착 진행하고 있어요. 우리 국민들은 잘 몰라요. 이것은 노무현
대통령이 당시에 전시작전 통제권을 가져온다는 느닷없이 그를 발언을 했어요. 그 당시에 저 기무사령관 훈련소장 할 때. 그러니까 국방부에서 난리가 나. 어거지책으로 한 것이 좋다. 병력을 줄이려 하니까 줄여야 되니까 대신에 군의 무기를 첨단해서 전체 전략을 기술을 높여서 북계군의 억제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군이 디자인을 했습니다. 이후에 제가 훈련소장 끝나고 이군 전투발전단장 가서 60만 육군을 53만을 37만을 줄이는 그 계획이 완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서 우리 육군이 북계 100만 지상군과 싸울 거냐 하는 그 비전서를 제가 만든 주역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전제가 매년 국방비를 8.4% 이상 10년간 올려줘야 한다고 그랬어요. 노무현 대통령 1년 해주고 그만두고 나가셨어요. 그 이후에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이 10년 사이에는 그걸 할 수가 없었어요. 북계군이 계속 도발을 해왔고 핵무기까지 개발하고 미사일 잠수함 개발하는 걸 보면서 이걸 유보한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력 강화가 안 됐어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더니 이걸 바로 시행하는 거예요. 지금. 군사력 건설 하나도 제대로 안 된 가운데 병력만 줄이는 국방계획을 하고 있다는 이 사실입니다.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이번에 국방부 장관이 미국 매티스 국방장관하고 정시작전 통제권 가져오는 거 합의해버렸어요. 이 정시작전 통제권을 가져오는 것은 사실은 우리 국군의 소망이었어요. 이거는 좌파 정부에서 한 게 아닙니다. 87년 노태우 대통령께서 이제 우리도 어느 정도 국력이 갖춰졌으니까 전평시 작전권을 가져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선거 공약을 한 거예요. 막상 대통령이 되고 보니까 전시작전권을 가져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평시작전권만 가져왔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이번에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국민 합의나 논의도 없는 가운데 이걸 사인해버렸어요. 우리가 언뜻 보면은 한국군 대장이 미군 대장 구사하는 걸 놓고 아주 뭐 주체적으로 잘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여러분 이건 대단히 심각한 겁니다. 우리가 적어도 정신작전권을 단독 행사하려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정보 전력입니다. 북한의 전 지역을 통신도 감청하고 영상도 찍어서 그들의 움직임을 공격 징후를 사전에 파악을 해서 대비를 하는 이 조치가 가장 급선무인데 지금 주한 미군이 가지고 있는 정보 전력 건설을 하려고 그러면 지금 우리 국방비 몽땅 다 털어놔도 그 한 세트 건설 유지 못합니다. 제가 종영대 정보본부에서 그걸 담당한 사람이니까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들 아무런 대책 없이 돌려 사인했어요.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우리 군을 뒤로 돌아시키고 열중시하게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국군 장병들 막강해 보이죠? 군대 엄청나게 보일 겁니다. 나는 그리 얘기합니다. 이 군대는 잘못하면 태극기를 든 우리 애국 동지 아주머니 하나보다 힘 못 쓰는 존재입니다. 지금 군대는 차렷하라면 차렷하고 뒤로 돌아하면 뒤로 돌아오고 열중시하면 열중시하는 것이 군대입니다. 공개 감독을 했을 때 공개하는 거예요. 그 지휘자가 북계군을 보면서 뒤로 돌아서서 열중시하라는 사람이 국가 통수권자가 돼 있을 때 그 군대가 그 군대겠어요? 지금 우리나라 국방 꼬라지는 이 모양. 그래서 이것은 바로 우리가 지킬 수밖에 이제 없습니다. 미국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거 안 하고 싸움 붙고 동맹무 하면은 거기서부터 반미로 부르치고 몰아내려고 하는 게 술수가 뻔하니까 미국은 알면서도 그래 뭐 너희들 요구하면 사인하자. 사인을 하면서 나중에 이제 하나하나 요구할 거예요. 정보 전력 너희 돈 주고 다 사가고 너가 다 운영하고 주한미군 부둔비군 너가 다 내고 착착착착으로 한다 짐지우고 어찌됐든 간에 지금처럼 이런 국방에 가면은 우리는 안무는 무너져 버렸어요.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정말 심각합니다. 경제나 나머지는 다른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안보 문제는 정말 이대로는 안 됩니다. 이제야말로 태극기를 든 온 국민들이 태극기를 들고 서울역 광장으로 와야 합니다. 우리 대한애국당이 힘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애국당이 적어도 100만 당원을 확보하고 10만 책임 당원을 확보했을 때 보수 우파 정당을 하나로 뭉치게 하고 저들과 한판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나라를 구할 수 있는 중심 세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대로는 안 되는 거예요. 저들한테 맡겨서는 안 됩니다. 자유한국당 보세요. 저 엄청난 전시작전 가져오고 아무런 전력 준비 없이 국방력을 줄여가는데도 그거 하나 지적하는 국회의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왜 나왔지요? 이 자유대한민국 지키기 위해서 나왔죠? 자유대한민국 수호하자! 수호하자! 불법이고 억울한 박근혜 대통령님을 구출해서 복권시키기 위해서 나왔죠? 박근혜 대통령님을 구출하자! 구출하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시대 우리가 해야 될 과제는 자유통일입니다. 후손들에게 우리가 엄마, 할아버지, 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뭐 했냐 하면은 우리는 그 당시 자유대한민국을 지켰고 박근혜 대통령을 구해서 법과 정의를 구해냈고 자유통일을 이루어서 이 민족을 구해낸다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도록 합시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더라도 절대로 좌절하지 마시고 더 굳은 용기를 가지고 가열차게 힘차게 승리하는 날까지 도전합시다. 싸우자! 싸우자! 이기자! 감사합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2년여의 시간 동안 많이 지치셨어도 목소리는 여러분들 더 커지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함께 다 같이 구할 텐데 크게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태극기로 하나 되어 대통령을 구출하자! 태극기로 하나 되어 배신자들 몰아내자! 태극기로 하나 되어 자유통일 이룩하자! 네, 다음 오실 분은 항상 한국외대 교수님으로만 소개를 드렸었는데 오늘은 제가 자랑 좀 해야 되겠습니다. 영어 연설 콘테스트에서 수상하셔서 영국 외무성의 장학생으로 서울대학을 유학 다녀오신 대한애국당 사무총장님 박대우 총장님 모셔보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대한애국당 동지 여러분,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저희 당의 당세가 많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매주 5,000명 이상의 당원들이 지금 입당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대한애국당이 우리 대한민국 정치권의 보수의 적자라는 것을 증명하는 가장 중요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11월 8일 날 서명대 하시는 대표님들 모시고 이 서명대를 배를 걸리고 당원을 폐가로 확장하는 운동을 강력하게 전개해서 더 크고 더 강하고 더 투쟁력 있는 대한애국당으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서 여러분들을 모시고 당사를 확장하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갑시다. 같이 갑시다. 이러한 과정에서 항상 주류가 있으면 비주류가 있습니다. 정치권은 그렇습니다. 아직도 음해를 하고 아직도 거짓 선동을 하는 내부 이적들이 있어요. 대한애국당을 파괴하려는 내부 이적들 누구 좋으라고 그러는 겁니까, 여러분? 거짓 뉴스를 내보내고 음해를 하는 세력들, 여러분들이 옆에서 동조하지 말고 그들을 꾸짖어주세요. 법적으로 대응해서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여러분. 착실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당이 이제 쑥쑥 크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자유한국당에서 뭐 정치인들이 마치 자신들이 자유한국당에 전당대회에 출마하면 뭐 당대표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잘못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당원이었던 분들이 일부가 아마 그쪽 당으로 가는 것 같은데 그거는 대단히 잘못된 오판입니다, 여러분. 당의 역적 세력들이 주동이 되는 그 당에서 당협위원장 다 교체하고 그들이 요리하는 당에서 태극기 정신을 가진 애국 정신을 가진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 당의 주인이 되겠어요, 여러분? 이름만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다면 현실이 그렇지 않고 그쪽으로 가서 절대로 그 당을 접수할 수 없다는 걸 현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위에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잘못된 거라는 것을 말씀드려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 국내 정치를 하면서 대한민국 보수가 오늘 이렇게 어려운 사실들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은 제가 또 홍준표 씨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가 뭐 최근에 대한민국 보수의 그런 분열과 패배와 이런 보수의 몰락에 책임이 있는데도 3개월도 안 됐는데도 무슨 또 정치를 한다고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대표 시절에 6.13 지방선거 이전에 엉덩소론에 저는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보수의 잘못을 빚고 천막당사에 가서 보수권이 뭉치라고 스스로 반성하고 사죄하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3월 1일날 3.1절 대기 집회에 나와가지고 보수가 대당동자라고 그동안의 잘못을 사죄하고 빌어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또 6.13 지방선거 때 모두가 싫어하는 막말 파문으로 인기 없는 정치인이 됐어요. 가장 안 좋은 것은 보수를 통합한다고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자유한국당에서 제명시킨 장군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세력들이 대한민국 보수 정치를 어떻게 대표하는 겁니까, 여러분? 그들은 보수가 아니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직도 우리 조은진 대표님과 제가 제의한 끝장 토론에 응하지 않고 있는 불순한 사이비 보수 대력, 여러분 그들은 반드시 몰락할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당이 커지고 대한민국당의 기세가 커지니까 방해하고 음해하는 그런 책동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속으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너무 힘듭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2천만 노동자 중에서 4%도 안 되는 민주노총, 강성여도, 기동유조 이 못된 세력들이 대한민국 청년 일자리를 다 빼앗고 있어요. 이 정권의 가장 지분을 갖고 있는 민주노총이 이 나라를 망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을 규탄해야 됩니다, 여러분. 소득주도 성장 정책 폐기하고 기존노조 물리치고 제대로 된 경제정책으로 방황하는 이 대한민국의 젊은이들, 그들에게 일자리를 줄 수 있는 그런 정권이 다시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문재인 정권 퇴진하라! 물러나라! 사랑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감사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으로 모실 분도 한 분의 교육자십니다. 진정한 이 시대의 지성인들이 이분 한 분 한 분 나오고 계십니다. 지성인들이라고 방바닥에 앉아가지고 겁만 많아서 아무 말 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만 있는 거 아십니다. 지난 두 번의 연설에서 여러분들께 충분히 보여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전 교수씨가 지금 이 자리에 올라와 계십니다. 이주천 뉴라이트 정우연합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다단계 공사의 격화 일본전에 있습니다. 여기 계신 애국당 여러분 그리고 태극기 시민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의 격화를 막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하늘나라에 갔을 때 우리의 선조들한테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합니까? 나라가 공산화 되면 우리가 그들의 선조의 얼굴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림도 없습니다. 우리가 죽기 전에 공산화를 막아야 될 것입니다. 저희 오늘 이야기는 방금
남북 연방제 함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17일 문재인은 외신 인터뷰와의 기자회견에서 올해 말까지 남북 관계를 되돌릴 수 없는 진도를 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빠꾸가 안 되는 진도, 남북 관계 진도라는 것은 공법이 생각해보면 남북 연방제를 말함이 다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미 약 열흘 전에 남북한 의회 연석회담을 하자고 북한에서 제의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최고인민회의는 북조선 노동당의 거수기 역할을 하고 김정은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는 것은 여러분이 더 잘 알 것입니다. 따라서 남북의회 의장들 회담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에 더 나아가서 9월 19일 남북 군사 합의서가 제출되었는데 문재인은 남북 관계법의 요청에 따라서 북한 요청을 그대로 사인한 우리나라의 안보를 망각 9.19 남북 합의서를 국무회의에서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나라의 헌법에 위반되는 것입니다. 헌법 60조에 의하면 국가 안전 보장에 관한 조항은 위중하기 때문에 반드시 국회의 비준과 동의를 얻어야 된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이것은 중대한 탄핵감이죠. 그리고 남북 연방제 배경은 2000년 6월 15일에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김정일이 제안하면서 남북한 간에 자주적 평화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보수 정권이 바뀌면서 6.15 선언은 페이퍼 물거품이 되었는데 다시 이번에 촛불 세력에 의해서 정권이 바뀌면서 문재인 정권이 연방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남북 연방제는 우리나라 헌법에 있지 않습니다. 국회의 변경이기 때문에 국회의 비준을 얻어야 됩니다. 헌법을 개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2020년 4월 총선에 개헌선이 돌파가 되면 대한민국은 저는 없어지고 국호가 남조선 소비에트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으로 개칭이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연방제에서 연방정부와 주정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연방정부는 정치, 외교, 국방을 장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북한이 이야기하는 낮은 단계 연방제라는 것은 자치정부가 정권을 장악해서 국방, 군사 권한까지 가지게 되는 것이고 연방정부는 남북통일위원회를 통해서 남북한 간의 통일 문제만 거중 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낮은 단계 연방제가 가지는 함정인 것입니다. 이 함정은 1국가 체제가 되기 때문에 유엔사와 미군이 필요가 없게 됩니다. 자연히 여기에서 지청 앞바다에서 젊은 세대들은 미군 철수를 주장하고 미군과 유엔사는 할 일이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남북한 간에 한 나라가 되기 때문에 미군 철수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북한이 낮은 단계 연방제에서 주장하는 조건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국가보안법 철폐하라, 한미합동군사와 훈련 포기하라, 남쪽에 민주인사 내각으로 넣어라. 지금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포갑 통치기구 해체하라. 국정원, 기무사, 경찰, 보안수사대입니다. 이미 북한의 요구대로 국정원과 기무사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미 해체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석기의 통치들과 같은 비스무리한 사드라 공산당의 활동을 보장하고 좌익 사회단체를 탄압하지 마라. 이렇게 요구를 하게 되면 지금보다 더 많은 간첩 활동이 맹렬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사회주의 혁명운동을 우두커니 바라보는 이 시대의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그래서 남한이 자체적으로 적화 통일을 해서 이 혁명 세력이 북한에게 모든 달러, 쌀, 기름, 몽창 갖다 바치는 이 나라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미동맹의 무력화를 바라보게 되는데 현재 상황은
70 내지 80%가 공산화 전략은 달성되었다 하는 것이 공안 전문가의 입장인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태극기 세력층에서 자유민주 체제를 지킬 전사를 양성하고 부지런히 사상전을 앞으로의 2020년 4월까지 투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제가 국민저항권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한 손에 태극기를 들고 이제 한 손에는 무기, 어떤 무기냐 하면은 펜을 들어서 주한미 대사에게, 유은사 사령관에게,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한민국의 공산화되면은 이 미국에게 엄청난 안보상의 불이익이 있다는 것을 경고하는 편지를 써주시기를 간곡히 당부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 지금 저항 세력은 야당과 그리고 오늘 여기 계신 태극기 세력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교회 세력 그리고 밖에 우리 우방국인 일본 다음에 대만 또 미국 이런 그 동맹국가 가치관을 함께하는 동맹국가 연합해서 이 공산화 전략을 막아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토록 많은 지식인분들이 나와주셔야 이렇게 대한민국의 20대 그리고 30대, 50대 아이들이 지금 이 잘못된 교육에서 빠져나와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청년으로서 자라날 수 있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좌파 독재 정권 문재인은 불사라! 헌법 수호의 의지가 없는 문재인을 탄핵하자! 대한애국당과 함께 주사파 정권 몰아내자! 네, 다음 모실 분은 천만인 문제선방 공부 공동대표이시자 박근혜 대통령 전 변호인단으로 활동하셨던 서석구 변호사님을 만나보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천만엔 서명농본부 서석구 공동대표입니다. 여러분 요즘요 냉면이 목구멍에 넘어가나 이 말이 지금 화두가 되겠죠? 그 이성노예라는 북한의 작자가 삼성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해가 많은 재벌들 우리 대한민국 재벌들한테 목구멍에 냉면이 넘어가느냐 여러분 어디다가 자기들은 북한 주민들 굶주리게 해가지고 수많은 북한 동포들이 굶어 죽게 만든 그들이 목구멍에 그들이 넘어가지 않아야 되는데 어디다가 우리 한국 산업화의 한강의 기적을 이룩한 재벌들한테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합니까? 이거 왜 이렇게 됐겠습니까? 왜 이렇게 만만하셨습니까? 문재인이가 더럽게 지를 잘못 들이켰다는 거 아닙니까? 북한에는 엎어지고 자빠지고 하고 북한에는 김정은의 아직도 6.25를 북치기로 가는 김정일이가 좋아서 어떤 줄 모르겠게 깨알으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최근에 샅샅이 조사하니까요 2017년 5월 23일부터 9월 15일까지 매주 4일씩 재판한 데다가 354일 도합 합해가지고 118번이나 살인적인 졸속 인민재판을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역류성 식도염 디스크 탈출증을 비롯한 온갖 질병에 초죽음으로 몰아넣은 이 문재인 정권 아닙니까? 그리고 이거를요 우리 조은님 대표님께서 국정감사하면서 대정부 질문을 하셨죠. 그리고 그 조명균 장관이 시계가 좀 늦게 가가지고 시계가 고장났다 하니까
그 이성문이라고 하는 막말하는 그 양반이 시계도 주인을 닮았다고 어떻게 이런 대접을 받고 있어요? 그래도 말 한마디 못하는 이 문재인 정권 가가자! 가가자! 그리고요 그 프랑스에 가가지고 로베스피에르 프랑스 대혁명하고 프랑스 대혁명과 그리고 첩보를 같이 비교했습니다. 프랑스 대혁명 물론 훌륭한 대혁명이지만 에드먼드 버크 같은 사람들은 프랑스 혁명이 로베스피에르 그 수많은 사람들을 기로틴 단도대에다가 처형시킨 이 프랑스 혁명에 대해서 혹평을 하고 거기다가 여자들은 집으로 돌아가라고 해서 프랑스 혁명에서는 여자는 인간 취급도 안 했기 때문에 여성운동가들은 프랑스 혁명을 혁명으로서 별로 가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촛불 혁명에 비유해가지고 프랑스 혁명을 극찬을 했는데요. 이거 말이 됩니까? 결국은 촛불 반란을 통해가지고 무슨 짓을 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정권 권력 찬탈하고 이석기 무신론자 6.25 전범 김일성 주체사상을 따르는 이석기 무대 투쟁하는 촛불은 반란이지 혁명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이번 화요일 날요 Next week Tuesday, the day of midterm election in the United States. 미국의 중간선거, 화요일 날 중간선거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헤리티지 지사는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불법 이민이 넘쳐나도록 조장하고 있는 민주당을 심판해야 된다. 또 중국의 산업 스파이를 반치하고 불공정 무역으로 중국으로부터 기업과 근로자들의 권익을 박탈시킨 민주당을 심판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선방망이로 북한이 걸핏하면 서울과 워싱턴을 불러들어 만들겠다고 했는데 트럼프 정부 공화당은 엄격한 유엔 제재로 북한이 볼멘 소리가 거듭거듭할 정도로 하고 있다고 얘기하면서 공화당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 정부 중국이나 또 중국에 반대하는 그리고 북한 편을 드는 나라들이 미국의 민당 편으로서 붙어가지고 공화당 선거 중간선거에서 패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미국의 구국재단 김평호 변호사님을 비롯해서 트럼프 정부와의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문재인 퇴진과 지원년 박근혜 대통령 구출운동에 이어서 투쟁하고 있는 구국재단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투쟁하고 북한의 정권 교체를 위해서 남한의 문재인 정권 퇴진을 위해서 반드시 이번 중간선거에서 교포 여러분들께 공화당의 승리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 공화당 승리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 자, 이제 구호외쳐 끝내겠습니다.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 즉각 석방하라.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에 불과하다고 언론의 비난을 받고 있는 문재인 정권 타도하자. 트럼프 정부와의 한미동맹 공화당 중간선거 승리를 위해서 한미동맹 강화하자. 우리는 조원진 대표님을 이번 한미 외교 잘하고 온 이후에 그 성과가 미국 트럼프 정부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원진 대표님과 함께 우리는 단결해서 끝까지 투쟁하자! 감사합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석구 변호사님 모셨으면 다음 인권 변호사 이분도 안 모시면 섭섭합니다. 여러분 변호사 중에 인권 변호사 중에 최고의 인권 변호사가 어떤 변호사인 줄 아십니까? 아무도 바라봐주지 않는 북한 인권을 대변하는 분들, 그분들이 바로 진정한 인권 변호사입니다. 문재인 인권 변호사인데 안 해주는 것, 이런 분들이 해주고 계십니다. 대한애국당 수석대변인 인권 변호사 임지연 대변인 모시겠습니다. 왕이 무죄면 혁명은 유죄가 된다. 좀 전에 나왔던 프랑스 대혁명 때 로베스피에르가 루이 16세를 단두대에서 처형하면서 그 전에 한 말이 왕이 무죄면 혁명이 유죄가 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무죄이기 때문에 저 촛불 난동은 유죄입니다. 모든 것이 박근혜 대통령, 그분을 쓰러뜨리는 것으로부터 이 모든 사단이 시작됐습니다. 맞습니다. 그분이 무죄라는 그 강력한 진실, 그것이 바로 감히 프랑스 대혁명을 자신들의 촛불 난동, 촛불 혁명이라 하는 그들의 자충수가 될 것이며, 자신들의 권력 찬탈 난동을 촛불 혁명이라 지칭한 것이 그들을 찌르는 비수가 될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군사 전문 연구기관 랜드 인스티튜트, 랜드 연구소에서 드디어 외진 체인지, 지금 한 김정은 정권만으로는 대한민국의 기반입니다. 바로 외진 체인지, 김정은 정권 교체에서 새로운 통일 세력이 등장해야만 이 한반도의 자유민주주의 통일 가능하다는 그런 발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의 가장 큰 인권단체 휴먼라이츠 워치, HRW라는 유형의 공동의 휴먼라이츠 워치는 문재인 그자가 대한민국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하는 11월 1일 바로 그날 프레스센터 광화문 한복판에서 북한 인권, 김정은 정권의 만연한 성폭력 실상을 폭로했습니다. 미국에서 레짐 체인지가 나오고 있고, 미국에서 북한 인권 폭로를 하기 위해서 서울로 달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무슨 일이 있습니까? 바로 미국 재무부는 우리나라의 은행과 우리나라의 기업에게 직접 대북제재 위반 여부를 조사했습니다. 직접 바로 문재인 정부, 저 김정은의 몽뚱아시 정부, 김정은의 대리인 정부, 문재인 정부를 제쳐놓고 직접 우리나라 은행과 기업을 압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한미동맹 신뢰관계 없습니다. 한미동맹 파탄 직전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절에 우리가 절망만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이런 시절에 우리가 손 놓고 집에서 다 망한 나라 다 꺼져버려라 한탄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내가, 바로 당신이, 바로 우리가 희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이 자리에 태극기 잡고 서 있습니다. 왕이 무죄면 혁명은 유죄가 된다. 그들에게 박근혜 대통령의 무죄의 진실이 얼마나 끔찍할지 아시겠죠? 우리의 박근혜 대통령, 무죄이시라는 철저하게 자기관리, 철저하게 깨끗한 우리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무죄임을 선포함으로써 저들의 촛불 난동에게
서청대에 가서 우리가 외칠 그분의 조남 박근혜. 제가 박근혜 대통령 하면 여러분들은 자유통일 외쳐주십시오. 박근혜 대통령! 자유통일! 박근혜 대통령! 자유통일! 박근혜 대통령! 자유통일! 박근혜 대통령!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라! 살인적 정치보복, 정치적 인신강급 즉각 중단하라! 좌파 무죄, 우파 유죄, 묻지마식 우파 탄압 즉각 중단하라! 네, 또 한 분의 여성 파워죠. 대한애국당이 사랑하는 또 분입니다. 이규리 교수님 만나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여러분 벌써 11월입니다. 여러분 겨울 준비는 하셨습니까? 우리는 저 회색의 공간에 계시는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 구출을 위해서 더욱더 겨울 준비를 단디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에게 힘을 모아주기 위해서 한번 구호 한번 외쳐볼까요? 박근혜 대통령! 네, 여러분 목구멍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람에게 목구멍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뭐라고요?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갑니까? 이거는 잡놈들이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잡놈이라 그러니까 생각나는 사람이 있네요. 안민석이요. 안민석이 여러분 잡놈이라는 걸로 이슈되는 거 아시죠? 득보잡이라고 합니다. 득보잡이 뭡니까? 듣도 모도 못한 잡놈이라 그랬죠. 여러분 요번에 감사해서 그죠? 국정감사에서 그 테니스 회장 보고 득보잡이라고 해서 아주 안민석이 혼쭐이 나는 겁니다. 그렇고 이들은 이렇게 저질스럽고 추악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 5천년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 박정희, 전 세계가 인정한 가장 위대한 대통령 박정희, 그 대통령의 딸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더럽고 이들이 사용하는 추악한 언어로 많은 사냥을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속 시원한 연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소개드릴 내용에 앞서 목소리가 경건하고 숙연해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5,000년 한반도 역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역사를 꼽으라면 아마 다들 아시겠지만 1950년도 6월 25일 북한의 기습남침으로 발발한 김일성의 기습남침으로 발발한 동족 상잔 6.25 전쟁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로부터 2년 뒤 1952년 10월 21일에서 25일에 걸친 철의 삼각지역이라는 전투가 있습니다. 사실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그 전투에서 숨졌던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자유를 지키기 위해 싸웠던 용사가 있습니다. 이름 모를 그 용사의 철모가 흉탄 3발이 뚫고 지나간 흔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로 세우려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려는 대한애국당의 품으로 왔습니다. 저 멀리 미국 본토에서 이까지 왔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전해준 그 이름 모를 용사의 그 군모를 우리에게, 방탄모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유진유 동지님과 미국 동포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며 영상 한번 보고 다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모자를 어느 분한테 받아서 이 모자를 제가 이 모자, 이 헬멧, 이 유족들한테 제가 가서 전할 겁니다. 이 철모 주인이 총을 3방 맞아서 죽었습니다. 21살 중앙원이어서 미군이 한국전에 가서 37,000명이 죽고 10만여 명이 팔다리가 잘리고 눈이 빠지고, 특히 뭐 우리 한국은 또 말할 것도 없이 수만 명이지만은 에디엔 또 500 몇십 명이 가서 또 죽고, 이 철모 안에는 이름과 군번이 적혀 있어요. 제가 이 헬멧을 보고 참 눈물이 나서 눈물이. 내 이 모자를 이족한테 전할 거예요. 그 수많은 젊은 군인들이 이름도 모르고 코리아가 어디 붙어있는지도 모르는 거기 가서 자기 목숨을 버려가면서 지켰던 저 대한민국, 60몇 년이 지나서 저 거지 같은 놈들이 저 대한민국을 망치려고 달려드는 거 제가 절대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 철모 우리 내가 유족들한테 전달할 겁니다. 저 박근혜 대통령님이 청와대에서 끌려 나오실 적에 제가 울었어요. 오늘 제가 밴쿠버에 와서 저 철모를 들고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눈물을 흘립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찬성표를 던졌던 그 자한당 의원들은 이 영상을 보시는 대한민국에 계신 공포 여러분, 그 사람들은 절대로 용서를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 정계 은퇴해야 돼요. 정계 은퇴해야 되고, 새로운 사람들이 제2의 건국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의 슬픔이 담겨있는 그 철모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드디어 먼 바다를 건너 고국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인의 품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여러분, 기쁜 마음이 아니라 숙연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이 철모를 반겨주시기 바랍니다. 군인의 영예 중 가장 큰 영예는 고국의
자신의 조국의 국기에 묻히는 것이라고 합니다. 철모가 흉탄 세 발이 박힌 흔적이 정확해 보이는 이 흉물스러운 이 철모가 고국 대한민국의 품으로, 태극기 품으로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숙연한 마음으로 그 전투에서 씁쓸하게 조국을 지키다가 사망한 그 용사들을 위해 잠시 3초만 눈을 감고 묵념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자, 다음은 대한애국당 조원진 대표님의 이 철모를 기리는 말씀과 그리고 이 철모를 주인께 돌려주는 그런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애국 국민 여러분, 전 세계 많은 젊은이들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습니다. 우리는 과연 그 젊은이들에게 무엇을 돌려줬습니까? 완전히 자유민주주의 무너지고 공산주의, 민중민주주의 되는 이 현실에서 우리는 과연 그들을 어떻게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까? 기관총 총알 세 발을 맞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자유민주주의를 굳건하게 지키는 겁니다. 그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그들의 고귀한 그 희생이 정말로 헛되지 않는 그러한 우리의 뜻을 이루어야 합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이 철모의 주인을 찾겠습니다. 이 철모가 한국 군대의 끝인지 미군의 끝인지 지금은 모르지만은 철모의 주인을 찾아서 그분들의 부모님께 혹은 그분들의 가족들께 전달해 주는 것이 대한애국당이 해야 될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애국 국민 모두가 또 미국에 계신 우리 동포 모두가 이 철모의 주인을 찾아서 그 가족의 품에 돌려주는데 모두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허평한 장군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동지 여러분, 이 철모 보면은 제가 철원에서 육사단장을 했는데 사단 전투기념관에도 우리 국군 장병이 적탄에 맞은 녹슬은 철모가 전시되어 있는 걸 보고 오늘 또 이 모습을 보니까 정말 나라를 지키는 군인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숙연해집니다. 비통한 것은 국가 원수인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6.25를 내전이라고 유엔에 가서 연설을 그렇게 했습니다. 미친 새끼. 이 자유 대한민국을 6.25 때 지키기 위해서 미군이 현지에서 3만 5천 명이 전사를 했습니다. 고국에 돌아가서 전사군까지 따지면 5만 명이 넘습니다. 우리 국군 장병들은 통계 조사한 것만 18만 명이 전사를 했습니다. 피어보지 못한 20대 꽃다움, 이 젊은이 피로서 지킨 이 자유 대한민국을, 그 자유 대한민국에서 나이가 60이 다 처먹도록 배로서 하고 온갖 호환을 다 누리는 자가 대통령까지 돼서 그거를 모독하는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대통령 대원에서 전 국민묘지 해충일을 행사해서 휴전선에서 땅 한 뼘이라도 더 차지하기 위해서 싸우다 돌아가신 호국 장병들하고 연설을 하더라고요. 우리 초청대로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방송을 그냥 종료하겠습니다. 이 자유